자,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설 회피 물량 불구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밤사이 미증시 하락, 여기다가 투자자들의 연휴 전 회피성 물량 매도가 집중되며 하락 종목수가 전체 종목수 비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아주 극심하고요. 어제 만개일에 강하게 유입됐던 파생 수급이 재차 출회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조용한 모습이지만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한 번 18만 전자에 등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속 지수 또한 장중에 이와 연동 5,580포인트를 뚫어내는 또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 들어 힘은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큰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자, 포인트 2. 3차 상법 개정 수혜주 급등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시장, 오늘 그나마 제한적인 수급이 몰리고 있는 곳은 증권, 은행, 지주사가 될 텐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주, 통신주까지 선전을 하고 있는 하루. 상상인증권, SK증권은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또다시 급등, 장중 시총 35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잠시 후 상법 개정 수혜주 중 지금 가격대 최고의 탑픽 종목 선별해보죠. 자, 포인트 3. 연휴 이후에도 우리 시장 견조하게 6,000피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휴 이후에는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며 코스피에 달렸던 순항의 바람, 코스닥으로 향할까요? 오늘 밤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결과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식이 또 밀리는 것이고요. 가뜩이나 부진했던 바이오주, 성장주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 어떨까요? 3월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보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성장주 반등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미국 1월 CPI 지표뿐 아니라 긴 연휴를 보내는 사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일정과 관전 포인트까지 잠시 후 고민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일중 보겠습니다. 만기 때 수급이 유입되면 다음 날 매물로 나오곤 하죠. 만기 후 폭풍이 보통 금요일까지 좀 영향을 주곤 하는데 어제 만기일 강하게 유입됐던 파생 수급이 재차 좀 출회가 되면서 또 미증시 하락과 투자자들의 연휴 전 회피성 물량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장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했고요. 삼성물산 여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낙폭을 확대하자 지수도 막판 들어서 고점 찍고 하락 전환. 5,583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지수는 현재 시각 약보합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나마 증권주, 지주사, 통신주가 선전을 하면서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공정회 일정에 따라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무척 저조한데요. 미국발 기술주 잡음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로봇주 조용하죠. 2차 전지주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낙폭이 5% 넘게 확대. 오늘 또 시총 1위로 알테오젠이 재차 등극을 합니다. 지금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100선에서 등락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시총 1위부터 20위권 종목들을 보더라도 3,000당 제약이라든지 케어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다시 매도로 돌아섭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8,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던지는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 같은 또 하락장에서 매수량 확대하며 4,7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관은 2,200억 원 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 물량을 개인 홀로 오롯이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400억 원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휴 전이라 그런지 시장 분위기 다소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상승 엔진 동력은 여전히 켜져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는 우리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여전히 대단하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시장.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잘 모색해 봐야겠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파이널 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그리고 지엘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전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제한적인 수급이 그래도 3차 상법 개정 공청회 모멘텀 속에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금융 쪽이라든지 배당 성향 강한 지주사나 통신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증권주가 개장과 동시에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국증권,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SK증권, LS증권,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은 상한가 직행이 속출을 했고 여타 다른 종목들 사이즈가 크든 작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견조하게 오후장에서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 쪽도 오늘은 강한데 증권이라든지 은행 쪽만큼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수 대비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고 다만 일부 종목들은 오후장 들어 지수가 빠지니 좀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주춤한 오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그룹주를 상승 테마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을 했지만 SK텔레콤 오늘 또 AI 모멘텀 붙으면서 강하게 슈팅 나오고 있죠. SK이터닉스도 개별 이슈 속의 강세. SKAI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예쁜 양봉을 또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하루에서도 지금 1.7% 상승세는 지키고 있어서 상승 테마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오늘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약진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5%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미래에셋 증권을 향해 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시장에서 폭등하고 있는 증권주, 그 안에서도요. 2020년에 3,500원이었던 주가가 6년 만에 20배 뛴 미래에셋 증권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사실 실적은 세전이익 2조 원,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이 거론되자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라는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아름답게 평가가 되자 주가 급등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이미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PBR을 보면 2.4배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무방합니까?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입니까? 이상경 차장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급등한 가운데 좀 매수 부분은 부담스럽긴 한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속해져 있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업계 MS에 대한 1위 부분을 확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거래 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용화 대출, 여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꽉 찬 상태에서 연말까지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중소형주 증권사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고 기본적으로 물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아마 연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내 VC에 관련된 부분들이 IPO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전에 5년, 7년 전에 투자해놨던 부분들이 새롭게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밑단에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안쪽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리 IPO 이전에 IPO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영을 하는 시점이 좀 온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주주 합병을 통해서 빠르면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IPO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10년 만에 오는 호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사 객장에 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번호표에 대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나름 상투에 대한 개념은 아마 정기예금을 깨거나 적금을 해지하고 이제 증권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상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체감적으로는 그때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에 있는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네. 아직까지는 보통 예금에 있는 자금을 조금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하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던 분들이 이제 증권사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반면에 5년, 7년 정도 쉬었던 휴면 계좌들이 이제 내 계좌에 어떤 주식이 있지라고 열어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지수가 5,500이긴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그 밑에서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끌고 올라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올라왔고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올해 내내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면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잖아요. 올해 안에 되는 네. 겁니까? 그러면 본주를 사서 그 ETF 구성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2배, 3배, 5배짜리 레버리지가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는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 가치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증권업종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 하시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그 밑단에 있는 사실은 증권업종 ETF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ETF 증권업종 ETF 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뭐 세 개 업종이 상위 MS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증권업종 ETF보다는 그 밑단에서 이제 증권업종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후발주자로 과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다시 한번 또 강한 슈팅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일단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신 만큼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들어서 원전이 또 고개를 들더라고요. 대장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고 더 세게 슈팅이 나온 건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전 산업이 되겠습니다. 태웅도 오늘 뭐 SK 이터닉스 합쳐서 이제 풍력 쪽으로 묶이면서 기자재 쪽도 일부 강세를 보였고 BHI까지 5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 안에서는 금융 지주사들 일부 강세를 보였고요. 지주사도 효성, 롯데지주, S&T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지만 또 막판 들어서 지수가 빠지면서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마감 직전에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모두 빠지는 하루 1위에서 20위 안에서는 케어젠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어제 장 마감 직전에 또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세게 출회되고 있고 클래시스가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펄어비스 뭐 오늘 에코프로 BM도 5% 넘게 빠지면서 알테오젠의 또 시총 1위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5장의 질문 두산 에너빌리티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상경 차장님, 박창윤 대표님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SMR 시장 개시는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교집합적인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박창윤 대표님은 올해 두 빌의 관전 포인트는 웨스팅하우스형 계약 현실화, 여기다 SMR 수주 개시 여부라고 아주 콕 집어서 말해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신고가 다시 쓰면서 장중 99,000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전력 슈퍼사이클, 빅테크, 원전 설치 협력, SMR, 가스터빈까지 너무 팔방미인인데 주가는 또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 일부 반납했어요. 현 가격대 참 어렵습니다. 시총 사이즈, 업사이드 어디까지 산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봐야 될지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밸류 측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형으로 가스터빈 이런 수출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사업 비중이 최근에 잔고에서 한 70% 후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예상이 되는 수준 목표치 지금 13.3조 가이던스 중에서 원전이 4.9조 그리고 가스와 수소 쪽에서 3.2조, EPC 쪽 3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한 83%까지 이런 신사업 비중이 올라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 17조의 영업이익 한 1조 정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총 이런 것들을 순위단으로 내려보면 현재 PL 밸류에이션 측면을 놓고 보면 대략 한 115배 정도 됩니다. 100배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얼마까지 봐야 될지 저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115배는 비싸고 100배는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하나에서 나오는 뭐 어제자 리포트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목표가 자체를 한 16만 5천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 그 두 자리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도 지금 가지도 않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앞자리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 뭐 이러한 논리로서 분명히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바라보고 있기도 하는데 여튼 16만 5천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우리 기술의 상승이 두드러졌거든요. 맞아요. 그저께 상한가 갔죠. 그리고 어제 10%더 올라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8%대 빠지고 있지만 근데 이번 주는 완전 퍼레이드였어요. 그쵸. 대우건설, 뭐 DLENC, 우리기술. 현대건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뭐 이러한 친구들, 그러니까 EPC 업체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원전 안에서는 우리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먼저 올라가서 옆으로 쉬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정 KPS, 한정기술, BHI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보다 이번 주에는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오늘 하루 흐름을 놓고 보시면 우리 기술은 8% 빠지는데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와요. 즉 원전 같은 경우가 그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PER 115배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 16만 5천 원 뭐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주 목표치 잔고량에서 보시면 지금은 70% 중반인데 올해 13.3주 수주 가이던스 중에서 한 83%가 이런 신성장 동력 향이고 올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SMR 쪽이라든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 주기기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신성장 쪽에서 매출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서 페르미 아메리카 4기랑 유럽 내에서는 불가리아 쪽 그리고 국내에서 신규 2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본격화되면서 기성으로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MR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대형 원전 쪽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한 획을 그었던 가스터빈 쪽 올해 지금 수주 목표치 가스까지 포함해 수소까지 포함해서 3.2조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가시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어디까지 갈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추세 추정 관점에서 지금 분명히 내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 올라오는 거 보면 기존 쉬었던 대장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원전의 내러티브는 살아있다라는 말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또 밸류를 산정해 볼 수 있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 사실 이번 주 원전의 퍼레이드가 이어져서 대장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3시 18분이네요. 동시호가 진입 전에 신영증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보고 넘어가 보죠. 4분기 영업이익 3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급증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16% 넘게 급등,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증권주, 지주사, 뭐 금융주, 보험주 오늘 뭐 우후죽순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담고 싶어요. 담고 싶으면 그냥 ETF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하셨던 이상경 차장님께 네.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지주사 쪽에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SK텔레콤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네,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을 앞두고 있고 결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든 AI 쪽에서 새롭게 밸류를 받는 부분이 있고 통신업종 가운데서는 안정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흐름들 그리고 새롭게 상방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스타링크하고 연결되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플러스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AI 쪽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반등은 확실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 흐름인 것 같고요. 3월 결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당 부분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생각해보고 실적 모멘텀도 확실하고 여기에다가 AI 모멘텀까지 더해진 SK텔레콤 탑픽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3시 20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설 연휴 전이라 또 워낙 또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갖가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던 우리 시장 그래도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0.4%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세로 지금 여전히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로 질문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미 화제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의 차 안에서 어서 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라는 미미 또 화제인데 노무라에서 2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30만 전자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더 사야 됩니까, 박창윤 대표님? 삼성전자 질문 나올 때마다 항상 더 사야 된다라고 좀 꾸준히 말씀드려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용 차장님은요?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짧게. 기준으로는 네, 매력적인 게 하이닉스보다는 현재는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같은 이유가 의견이고 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 디테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얼마 전까지 뭐 24조다, 25조 이러다가 지금 FN 가이드 추정치가 32조까지 올라왔거든요. 32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노무라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1분기의 실적 추정치를 얼마까지 올려놨냐면 44조 원. 오. FN 가이드 추정치가 32조 원인데 저는 이렇게 10조 원씩 올라가는 것도 진짜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추정치 자체를 얼마로 봤냐면 243조 원, 그리고 내년에 322조 원. 제가 2주 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27년 들어가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됩니다.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1,650억 불이었고 이거 환산해 보게 되면 200억대 이제 초중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무라에서 오늘 얘기한 게 322조니까 200억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 추정치 자체가 워낙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익 추정치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또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PBR, 삼성전자는 PBR 3배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기회 될 때마다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야 된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들어봤는데 이상용 사장님 덧붙이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도 5,500을 달하고 있고 대안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좀 기다리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면 주가는 빠지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도하는 주식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매도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매수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싸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가거든요. 매도하는 주식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을 가져가고 매수하는 주식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대응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5% 달성하는 자문형 레버 카운트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달성이 되는 가운데 주도하는 업종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쏠리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입장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관들이 시장에 대한 순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시장에서 특별하게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책임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4월달 중순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흐름이고 그 밑단에서 말씀드리면 현대차 정도가 그나마 대안이 되는 정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의 이 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확히 보여주는 방향성은 그 구간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시장을 이끄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또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면은 사실 코스닥 쪽으로도 살짝 방향성이 옮겨붙으면서 바이오 쪽의 훈풍도 좀 기대해 봄직하진 않은지 어떻게 보면 저희 소망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의견 오늘 CPI 발표에 따라 설 이후에는 조금 분위기 반전이 코스닥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박창윤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쪽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바이오 추가적인 밸류업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이런 부실 기업의 퇴출로 인한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코스닥의 이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베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이 올라오긴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코스피하고 키 맞추기가 코스피는 전자 닉스가 지금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놓는 모습이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죠. 그러면서 그 첫 발자국으로서 먼저 떼는 게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실기업 퇴출 그러면서 뭐 150개다 200개다 그리고 뭐 250개다 말은 많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달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이후에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키맞추기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CPI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금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1월 고용지표 잘 나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를 막 봄목시키려는 타이밍에 CPI에 따른 경계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좀 한 타임 또 쉬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한 타이밍에 CPI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그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바이오 붐이 올라온다. 차라리 이쪽 가능성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정책적인 그 기대감, 그러니까 부실기업 퇴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더 저한테는 가깝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스닥 3천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코스닥으로 옮기면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네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코스닥의 키맞추기에 대한 그만큼의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높다는 부분을 전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조금 더 뒷받침된다면은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겠다. 매크로적인 금리보다는. 이상용 사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십니까? 거래 대금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유동성. 경우에는 30조 초반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원대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정확하게 코스피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감사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옥석을 가리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투자자 입장이다라고 하면 현재는 코스닥 150 ETF를 사서 한 3월 한 중순, 4월 초까지 좀 가져가면 결과론적으로는 정리 이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2차 전지가 올라올지 바이오가 올라올지 혹은 그 외의 업종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온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3개월 동안 왜 제약바이오가 쉬고 있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약화되는 가운데 연내 2차례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들어갔던 유동성에 대한 힘이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삼천단지약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밑단에 있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지면 새롭게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서는 코스닥 2천, 3천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는 힘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좀 엇갈려 있는데 네. 여전히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몰리는 가운데 기준은 코스닥 거래 대금이 15조에서 17조,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한 50% 정도 상향이 되는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서도 거래 대금이 코스닥으로 확실히 넘어오는지 여부가 네. 키가 될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합산 의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또 선전을 합니다.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다 뜨는 건 아닌데 한국항공우주홀로 사우디와 우주사업 협력 기대감 속에 급등 마감이 예상되는데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방산주 안에서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계속 탑픽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따라가고 있는 종목을 현대로템을 체크를 한 이후에 LIG 넥스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PR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타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추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 안에서 키맞추기라기보다는 사우디와의 우주 사업 협력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세게 실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위성, 통신 이런 미래 우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다, 가능성을 타진한다. 즉 이런 내러티브와 이런 그 기대감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오늘 좀 선 반영이 되게 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서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5,500선을 훌쩍 넘어서며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코스피. 오후 3시를 앞두고 지수에 다소 힘이 빠졌는데요. 코스닥도 마감을 앞두고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3차 상법 개정 기대감, 자사주 소각 부각이었는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 중이며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코스피는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오후 3시 전부터 힘이 빠졌고요.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양지수 일중 통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죠.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가던 코스피 급격하게 지수에 힘이 빠졌는데요. 상승불을 켜다가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는 0.2% 하락하면서 5,50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개장부터 약했던 코스닥 지수 장 마감 전까지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한때 2% 넘게 하락하다가 일부는 좀 상승해주면서 올라왔는데요. 현재 1.7% 하락하면서 1,10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금융입니다. 요즘에 가장 강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섹터 중 하나죠. 증시 호황, 불장의 흐름이 금융주의 주가에 불씨를 더했고요. 또 오늘은 3차 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금융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대신증권이 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죠.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주환원 정책으로 먼저 자사주 소각 계획을 알린 건데요. 이 소식에 금융주 전반에 투심, 불이 붙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올려 잡으면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서 기보유 자사주 처분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주 주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SK증권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LS증권도 상한가 부근에서 21% 상승하며 마감, 신영증권은 17%,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15% 이상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대신증권은 14.6% 오르면서 마감했네요. 두 번째 보시죠. 원전입니다. 원전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죠.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섹터에 매수가 몰렸는데요. AI 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전력원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MR 시스템 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요.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섹터 전반에 확산이 됐죠. 원전주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관련주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특히나 오르비텍 15%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전산업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 한신기계도 5.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SK그룹주였습니다. SK그룹주에 오늘 다양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관심사였던 상법 개정 기대도 반영이 됐습니다. SK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무려 24%가 넘는데요.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일수록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아가죠. 그러면서 오늘장 SK가 부각됐습니다. 또 SK가 KKL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죠. 신재생에너지 합작법인 관련 소식이었고요. 또 SK텔레콤,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오늘장 주가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SK그룹주 전반의 주가 살펴보시죠. 이 안에서도 SK증권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SK 이터닉스도 KKR 합작법인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23.7% 상승으로 마감, SK텔레콤도 불기둥 뿜으면서 10%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한 섹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리에 매우 민감한 섹터 중 하나, 바이오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심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들이 있긴 했지만 상승 모멘텀을 길게 가져가진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LNC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오늘장에서 비교적 견조한 종목 있는 반면 에이프릴바이오 등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죠.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있었는데요. 큐리언트 9% 넘게 하락, 경남제약, SCM 생명과학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견조한 상승을 뒤로하고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수급도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시각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또 CPI 발표 전에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0원 오른 1,444.6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과 연동되며 어제와 정반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에서 다시 촉발된 AI 우려로 인해 다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됐고 외환시장에서도 전반적인 달러 매수 압력이 강해졌습니다. 장 초반 환율은 1,441.5원 수준에서 개장했고 오전 중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에 한때 1,445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연휴를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달러 환율은 고점 대비 약 30원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연휴 전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내구 물량을 출회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연휴 기간 환전 수요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이번 연휴 전에도 수출업체들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오르면 대기하던 내구 물량을 출회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후 중 환율은 1,445원을 상단으로 현재 1,44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 12월 CPI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오늘 발표될 1월 CPI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다소 둔화된 2.5%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소 지연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외환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연휴 기간 동안은 굵직한 경제지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CPI를 제외하면 주식시장 전반에 퍼진 AI 공포와 위험회피 심리가 외환시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